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낫 실리콘밸리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하나에 모이고 관리되는데 가장 그 속도가 느렸던 분야가 어디일까요? 바로 화물업계입니다. 작은 택배부터 시작해서 큰 선박을 운송하기까지 정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 분야가 이렇게 정보가 모이고 한데 관리되는데 가장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만 해도 이것을 하는데 주 채널이 팩스인 거예요. 그래서 팩스 이렇게 여러분 서류 보내면 이 앞에 수신자 이렇게 수기로 쓰고 적합한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바로 피드백 받기도 어렵죠. 동시에 정보가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다 같이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정말 많은데도 계속해서 발전이 더딘 곳이 바로 화물이었어요. 이 화물의 주인이 화물주는 항상 What's your ETA? 이거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와 언뜻 화물업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문제 해결사로 나타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플렉스포트인데요. ETA만 묻던 시장에 스타트업이 뛰어든 거예요. 디지털 화물 포워딩 업체를 자처한 건데요. 오로지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공간을 확인해서 넣어주고 이 전체 해결사로 뛰어든 이례적인 스타트업이에요. 완전히 이 틀을 바꿔놓는 업체로 탄생한 플렉스포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창업자부터 알아볼게요. 2002년에 UC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스쿠터를 떼다가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리셀 시장이라고 하죠. 이 리셀 시장에 이제 초창기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수익이 괜찮았고 점점 이걸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직접 가서 이걸 좀 더 쉽게 사업을 해보자 하면서 2005년에 중국에 갑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이 화물 운송이라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로 이루어져 있고 송장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2007년에 화물 송장 데이터 플랫폼인 임포트지니어스닷컴을 세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만 개의 그 송장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때 발견한 게 왜냐면 이 송장 데이터는 공개가 가능한 영역이었던 거죠. 공개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모으다 보니까 이걸 추적하는 게 관리하고 어떤 데가 좀 특정 시기에 자주 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지금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화물 배송에 있어서 어떤 컨설팅 업체를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직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매출이 6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될 정도예요. 문제는 이 창업자인 라이언 피터슨의 목표가 좀 더 컸습니다. 이것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새롭게 사업을 해야겠는데 더 큰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2013년에 Y 컴비네이터, 실리콘밸리의 최대 엑셀러레이터로 꼽히죠. 그래서 지원을 해요. 이때는 고배를 마시고 다음에 다시 지원을 했는데요. 운 좋게 YC의 공동 창업자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전설의 프로그래머로 꼽히는 폴 그레이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방향을 피벗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운송업체와 거래를 하는 대형 화물주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면은 뭐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GM 이런 곳들은 정기적으로 큰 물량을 배송하다 보니까 1순위 고객이기도 하고 단골 거래처도 다 확보돼 있다 보니까 특정하게 이렇게 변동도 크지 않고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작은 기업들, 이곳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물을 항상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번 견적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는데 비용과 노동력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견적을 내고 이후에 단계 뭐 패키징 업체 따로 찾아내고 하역 업체 따로 찾아내는 이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라이언 피터슨이 이제 방법을 창안한 것이 우리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리자. 그리고 하나로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더 이상 이 기존의 큰 업체뿐만 아니라 좀 중소규모 업체들도 쉽게 이 화물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성이 높게 하자. 이걸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화물은 일단 단위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문제이자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라이언 피터슨이 내세운 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팩스에 머물러 있었고 기껏해서 발전을 한 게 엑셀 수준이다. 우린 이 커뮤니케이션 툴을 완전히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쭉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맞춤 안경 플랫폼인 와비파커 같은 곳, 그리고 뭐 이때 올버즈도 등장했고 팬데믹 기간 빠르게 성장했던 펠로톤 같은 기업들도 주요 고객사가 되고요. 가장 이제 좀 크게 달라진 건 쇼피파이 같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기업의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주요 그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물량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기적인 고객으로 확보하고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발견을 하고 모든 이제 그런 작은 규모의 업체들까지 접근성을 크게 높입니다. 피터슨 같은 경우 굉장히 승부사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2016년 피터 틸에게 투자를 받은 게 문제가 됐어요. 피터 틸이 이제 헤비한 트럼프 지지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기업 이사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치색이 정말 강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16년쯤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를 굉장히 크게 매겼어요.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벽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조사를 할 때 이제 물은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관세 벽을 만든 사람이 대준 돈을 받겠느냐, 이제 좀 수세에 몰린 거죠. 아마도 아닐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달렸다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이게 당연히 피터 틸이 좀 분노하는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투자 철회한다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제 해명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 협상 능력을 잘 발휘해서 피터 틸에게 더 좋은 기업 가치에 후한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가다, 그리고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팬데믹 기간이 이 플렉스포트에게도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이 공급망의 중요성, 당시 그 공급망이 다 차단되다 보니까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플렉스포트는 이 일을 거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걸 내세워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현재까지 투자를 받은 게 이제 시리즈 2까지 왔는데 2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는 이제 3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포트는 지금 규모로는 10,000명 이상의 이제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고 112곳에 달하는 나라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자로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송하는 그 상품의 가치만 연간 190억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IPO로도 상당히 이제 1순위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워낙 화물 시장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 이들의 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시장의 기회가 큰 만큼 이 기업을 라이언 피터슨이 어떻게 키워낼지 이것도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플렉스포트 오늘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영상에서 알찬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